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네카오 이야기, 눈물을 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뭐 게임 이야기도 해보고 엔터 이야기도 쭉 나눠볼 텐데 이분 또 모셨습니다. 키움증권 김진구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표정을 좀 우리 풀면서 좀 웃으면서 이야기 해볼까요? 사실 웃을 수 없는 섹터이긴 한데 좀 웃으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랫폼 기업 얘기부터 하죠. 우리들의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실적 전망 한쪽은 좀 약간 좋은 얘기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이버 쪽은. 근데 이제 뭐 솔직히 조금 결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이 3분기부터 가면서 광고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일종의 변곡점 역할을 해줄 걸로 좀 기대를 했는데 3분기가 그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약간 그런 조금 흐름이 보여져서요. 그러다 보니까 양사의 주요 캐시카우가 아무래도 이제 광고 쪽이고 그래서 탑라인 쪽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광고주분들이 연간 버젯을 설정하고 가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 2, 3분기를 상대적으로 기대 대비 좀 덜 집행하는 분위기고 그럼 이 부분이 4분기 때 좀 조금 풀리느냐? 더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좀 기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좀 안 좋게 볼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분기만 놓고 보면은 그 부분이 있고요. 네이버 경우에는 지금 10월부터 커머스 솔루션 단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도착 보장이라든가 브랜드 스토어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전체 거래액 대비 일정 테이크 레이트를 받아서 매출로 인식하는 구조로 수익화를 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에는 좀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첨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엔 요새 그 톡보드 보면요. 광고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그러면 이런 다양한 좀 공간에 있어서의 광고를 조금 더 많이 늘리고 있구나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좀 오리무중에 빠져있고 최근에는 보면은 그 공매도에 타겟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카카오 주주분들의 좀 마음을 안 좋게 했는데 이 뭐 좀 카카오의 빛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래도 회사가 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 주신 이제 친구 탭 쪽에 비즈보드 추가를 하고 오픈 채팅 탭도 개설을 해서 그쪽에도 광고를 계속 추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펑이라는 신규 컨텐츠도 런칭을 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펑. 그걸 왜 만들었는지 약간 그게 보니까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나 뭐 이런 거를 좀 벤치마크 한 것 같은데 약간 쇼트 베이스에 좀 더 요즘에 MZ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소구를 하다 보니까 사측에 그런 것들을 조금 시도를 하고 있고 좀 엣지 있게 준비를 계속 좀 갈고 다듬을 것 같고요. 아직은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트래픽이 늘려서 광고 쪽으로 좀 더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겠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라든가 경기가 그런 것들을 좀 온전하게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요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위원님. 진짜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은 이 종목을 정말 오래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코로나 끝단에서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우리는 뭐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이런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들이 숫자에 찍히는 날이 언제인지만이라도 조금이나마 감을 잡을 수 있으면 그래 그때까지 계속 모아가 보자 이런 게 있는데 올해 좋아지려나?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위기라서. 이게 뭐 전체적으로 뭐 경기하고 또 같이 봐야 되는 이슈인지라 그렇죠. 글로벌 경기도 좋아져야 되고 매크로 단에서 금리 이슈도 조금 진정이 돼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경기가 좀 풀리면서 광고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생산적인 비즈니스들이 좀 더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쪽 양사한테 좋은 이슈가 될 거고 저희 섹터의 특성상 조금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 좋을 때는 안 좋지만 또 복귀를 해보시면은 코로나 때는 또 확 또 좋아지죠. 위로 튀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가면은 또 달라질 수 있다. 기업 가치가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위축될 필요까지는 없겠다. 네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엔터는 어떻게 좀 카카오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엔터는 좀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쪽이 소위 이제 에셋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네. 어떤 이런 좀 타이틀들을 조금 양산할 수 있는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좀 내재를 많이 네. 했고, 말씀 주신 아티스트, 밸류체인 이런 것들도 지금 내재를 많이 했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SM 쪽도 최근에 이제 편입을 했고, 그래서 엔터 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매력들,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카카오가 준비하고 있는 AI 쪽. AI. 그렇죠. 그래서 연결된 디지털 휴먼, 네. 그리고 메타버스. 요런 좀 우리가 테크 기반으로 해서 연결해서 비즈니스 수익화나 플랫폼 사업의 확장, 이런 부분들을 도모하는 전략이 좀 가능하겠다. 다만 엔터테인먼트 쪽도 올해는 조금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시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신규 사업의 전략은 내년부터 네. 좀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플랜이 설정돼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관련해서는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새로운 이제 신사업으로 성장 모멘텀으로 이제 향후의 미래를 지금보다 뭐 5년, 10년을 계속 이끌어갈 그런 모멘텀이 될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당장에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숫자로 언제 지키느냐는 우리가 뭐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이야기 저번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게임주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주요 기업들 실적 괜찮습니까? 3분기? 솔직히 뭐 실적은 좀 더 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주요 업체별로 신작이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3분기는. 그래서 뭐 대형 게임사 기준으로도 기존의 라이브 서비스 기준으로의 매출 지속성이라든가 네. 프로모션을 통한 매출의 반등 이런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뭐 생각보다는 시장의 투자분들이 기대하시는 어떤 이상의 성과를 뭐 내기에는 조금 뭐 밋밋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단기적인 실적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좀 업사이드를 가져가려면 당연히 기대 대비 성과를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3분기가 그렇게 아주 뭐 화려하거나 좀 튀는 분기는 아니겠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4분기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지스타 11월 달에 항상 이제 작년 11월에도 그래서 좋았잖아요, 게임주가.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편차가 있긴 네. 해요. 너무 기대가 높으면은 오히려 이벤트 개시되면은 주가가 오히려 반락하기도 그쵸. 하고. 근데 기대가 없으면은 이벤트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기대가 별로 없으시죠. 오. 저희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투자분들 많이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주가가 자꾸 단기적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한번 튀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모멘텀으로. 엄청 튀었다가 또 다시 사그라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지속성을 기업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이런 거죠. 어제 올랐다가 오늘 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섹터에 대한 투자분들의 관심이 네. 덜하다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게임사들이 이런 것들을 기대감도 잘 보여주고 성과도 좀 낼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지스타도 11월 달에 있고 또 12월 달에는 TGA라는 글로벌 게임 시상식도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글로벌 유수의 게임들이 오픈이 네네.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조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가 기업 가치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과 12월에 게임주의 모멘텀이 될 만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트리거가 될 만한 기업들을 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기업들을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펄어비스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보고 펄어비스. 있어요.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의 엔게임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제 글로벌 유저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팩트 기준은 펄어비스가 이번 지스타의 B2B 간의 출품, 그러니까 나갑니다. 거기까지가 팩트인데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상황이나
신작에 대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트리거라면은 네. 당연히 붉은 사막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관측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붉은 사막 관련된 어떤 것이 나올지, 네. 뭐 예를 들면 인게임 영상을 보여줄지, 네. 아니면 뭐 시연을 할지,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추가적인 정보의 오픈을 통해서 네. 시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이 게임에 대한 밸류를 인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향후에도 움직임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김진구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